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신 신호를 어떻게 통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실제 신호를 발생시키고 또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 가지 신호의 확률 분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균일 분포,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신호가 아니고 두 개의 신호가 있을 때 통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이 랜덤 프로세스는 시간에 따라서 랜덤 변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호의 확률 분포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매트랩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필터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이용해서 신호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확률 분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랜덤 변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랜덤 변수는 영어로 랜덤 베어리어블이라고 하고 사실은 함수입니다. 근데 함수인데 실제로 벌어지는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숫자를 서로 연결시키는 함수가 랜덤 변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랜덤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랜덤 변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함수 그 자체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얻어진 값이기 때문입니다. 누적 확률 분포는 CDF라고 부르고요. C는 cumulative, 계속 뭔가 쌓여있다라는 소리고 distribution은 분포를 말합니다. 펑션은 함수고요. 정의는 어떤 랜덤 베어러블 x가 일부러 대문자라고 썼습니다. small x, 이것은 실제로 어떤 값입니다. 2.7처럼 어떤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랜덤 베어러블 x가 small x, 어떤 상수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것을 CDF라고 부르고 대문자 f sub x of x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CDF고요. 이 CDF로부터 미분한 것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은 대문자 x인 랜덤 베어러블이 어떤 상수 근처에 있을 확률 밀도입니다. 이것이 확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1보다 클 수 있어요. 다만 확률 밀도이기 때문에 x 근처에 있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x 근처에서 적분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 변수 x가 a라는 영역에 속할 확률, 예를 들어서 a는 범위일 수도 있어요. a라는 범위에 있을 확률은 a의 영역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시켜주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늘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적분시킨다는 말은 면적을 구한다는 얘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러한 PDF 또는 CDF로 나타내어지는 이런 분포 가운데 우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균일 분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이기 때문에 A에서 B 사이에 나올 확률이 일정하다,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A부터 B까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균일이라고 하고요. 이 전체 면적이 1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은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이는 B 빼기 A분의 1이 됩니다. 밑변의 길이가 B 빼기 A이기 때문에 높이가 B 빼기 A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PDF고요. CDF는 PDF를 적분한 것. 아까 PDF는 CDF를 미분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정 영역까지 적분한 것이 CDF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C까지다 그러면 C까지의 면적을 오른쪽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C가 늘어나면서 그대로 비례해서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직선 형태를 갖게 됩니다. 값을 보자면 C까지의 면적은 높이가 B 빼기 A분의 1이고 밑변의 길이가 C 빼기 A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0과 1 사이에 균일 분포를 갖는 랜덤 변수를 n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에서는 rand 함수를 사용합니다. n, 1은 n by 1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즉 세로 방향으로 n개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한 개인 컬럼 벡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n개가 생겨요.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어떤 때는 재수가 좋아서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개를 만들어 볼 때는 유니폼한 것 같지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개수를 1000개, 10,000개, 또 10만 개 높여갈수록 전체적인 나오는 도수분포표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PDF 옵션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개수가 되지 않고 PDF와 같은 0과 어떤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한편 0에서 1까지가 아니고 A에서 B까지 랜덤 변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0과 1 사이의 랜덤 변수 X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치환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만들어야 되죠. 그럼 X가 0일 때는 A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를 일단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B가 돼야 되겠죠. 가만히 보시면 X에 B를 집어넣으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에 의해서 A에서 B까지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2와 5 사이의 랜덤 변수 10,00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10,000개의 0에서 1까지의 랜덤 변수 x를 만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에 의해서 y를 만듭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일정하죠. 범위는 2에서부터 5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첫 번째는 방금 보신 것처럼 히스토그램 또는 PDF를 그리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기대값을 찾기도 합니다. 그 기대값이 expected value라고도 하고 mean, 평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랜덤 변수 x의 기대값 mean은 mean x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의는 x 곱하기 PDF 그것을 적분한 것 또는 그것이 discrete random variable, 이산 랜덤 베리어블이라면 그냥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시간 신호에서의 평균을 구한 것과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들이 얼마나 중심값으로부터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은 보통 variance라고 하고요.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서브스크립트 대문자 x는 랜덤 베리어블 x를 의미합니다. 정의는 x 제곱에서 민 제곱을 뺀 것, 그러니까 원래 x 빼기 m 전체의 제곱의 기대값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계산해주는 매트랩 함수가 있습니다. 우선 var라는 함수고요. 이렇게 분산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표준 편차는 이 variance의 스퀘어 루트 값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 var 해도 되지만 여기에 std라는 전용 함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영어로는 스탠다드, 표준, 편차, devi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deviation의 약자인 std라고 부르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균일 분포의 평균 및 분산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x가 0에서 1 사이의 균일 분포를 갖는다고 우리 가정해 보죠. 그때 y하고 z를 이러한 식으로 구했습니다. y는 x를 2배한 것이고 z는 x에 4배한 다음에 2를 빼준 겁니다. 자, x, y, z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볼까요? 정의에 의하면은 x와 x의 PDF를 곱한 다음에 적분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의에 입각해서 구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유니폼이고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높이가 늘 1이죠. 그래서 PDF가 1을 썼고요. 범위는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인티그랄은 0에서 1까지 계산이 되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부정적분을 하면 x의 부정적분은 2분의 x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 나오죠. 이번에는 y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y는 x의 2배를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평균, x의 평균의 2배인 1이 되고요. z 같은 경우에는 x의 4배 빼기 2가 되죠. 계산해보면 0이 나옵니다. 한편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죠.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 빼기 이렇게 평균의 제곱이 되고요. 계산을 하면 12분의 1이 나오고요. 역시 y나 z의 경우에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만 보시면 중요한 것은 x의 몇 배를 했느냐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거를 결정하지 빼기 2라는 예를 들어 z를 만들 때 빼기 1을 했는데 이것이 분산에 영향을 주지는 전혀 않죠. 평균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매트랩으로 구하는 스크립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선 x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y하고 z를 만들었고요. mean 하면은 한꺼번에 x, y, z의 평균을 구해주고 variance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역시 std, s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고요. 매트랩의 특징은 이러한 함수들이 속에 있는 s가 매트릭스라도 세로 방향으로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쓰지 않고도 이렇게 한꺼번에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봤는데요. 즉 균일 분포였는데 이번에는 자연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가우시안 분포 또는 노멀 분포라고도 하고 정규 분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러한 가우시안 분포의 특징은 평균값이 나올 확률은 무지하게 높고요. 평균에서 벗어나서 나올 확률은 무지하게 적어요. 랜덤 변수는 보통 여기는 이렇게 표시되는데 n, mu, 시그마 스퀘어로 표시하는데 mu는 평균을 뜻하고 시그마 스퀘어는 분산을 뜻합니다. 대문자 n이라고 쓰는 이유는 normal distribution의 약자로서 대문자 n을 씁니다. 이러한 가우시안 분포의 PDF는 1/루트 2파이 시그마 스퀘어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mu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평균값이고요. 시그마는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죠. 여기 있는 파란색은 평균이 0이고요. 그리고 분산이 0.21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 많이 모여 있죠. 똑같이 평균이 0이면서도 분산이 1과 5로 증가하게 되면 빨강색 또는 주황색으로 나타낸 것처럼 옆으로 많이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평균이 변화하게 되면 중심축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록색인 경우에는 평균이 마이너스 2 근처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rand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아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RAND였죠. 끝에 n이 없었습니다. 근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가우시안 분포이기 때문에 끝에 n 하나를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역시 컬럼 방향으로 n by 1 벡터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역시 히스토그램으로 PDF를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그래프처럼 거의 그 종 모양을 갖게 되죠. 이론적인 PDF는 붉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붉은색과 실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한 PDF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때가 10만 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10만 개가 아니고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다면 일치 정도가 조금 덜 하겠죠. 그리고 10만 개가 아니고 100만 개를 했다면 거의 이론적인 값에 근접할 겁니다. 이 연습 문제는 신호의 PDF 추정에 관한 건데요. rpdata.mat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트랩에서 load rpdata z라는 명령을 내리면 rpdata라는 데이터 파일 속에서 z 변수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z의 pdf를 추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트랩의 히스토그램 함수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모드는 PDF로해서 우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죠. 이 Z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가우시안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노멀라이즈드 디스트리뷰션의 이론적인 PDF와 실험적으로 구한 히스토그램 PDF를 비교를 해보고 고찰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그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보죠. 처음에는 load rpdata z를 통해서 z 변수만 뽑아냅니다. rpdata 속에는 변수 z 말고도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z 값만 뽑아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아규먼트로 z를 주면 됩니다. 만약에 z를 주지 않게 되면 rpdata 속에 있는 모든 변수들이 한꺼번에 메모리로 올라옵니다. 피겨 명령을 통해서 그래프 창을 열고요. 히스토그램 명령으로 여기 있는 measured PDF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뽑아냈습니다. 이건 Z로부터 실험적으로 구한 거죠. 이러한 M과 S를 이용해서 이론적인 PDF 그래프를 구합니다. 이것이 스몰 p고요. 그래프로 그릴 때는 P는 붉은색 실선으로 그렸고 아까 히스토그램 위에다가 덮어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뮤 값과 시그마 값을 그래프에 표시할 때는 텍스트 명령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추정 결과 뮤는 0에 가까운 값인 것 같고요. 시그마는 약 1.337 정도 되는 값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